2월 6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날마다 정책 현안들이 정부 입법 또 국회 입법안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님 모셔서 말씀 듣고 있는데요. 오늘도 어김없이 한정혜 위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한정혜입니다. 네, 일주일이 엄청나게 일이 많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요. 정말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해가 바뀐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그 한 달 사이에 무지하게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도 있습니다. 하고 일주일 안에도 그렇고. 뭐 지금 가뜩이나 이제 또 올해는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안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뉴스를 중심으로 빠르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국회에서 추진 중인 여러 가지 이제 개혁 입법 법안들인 것 같아요. 네. 일단 지금 대미 투자 촉진법과 관련해서는 여야 합의를 해서 통과를 시키는 거죠. 관세 협상 때문에. 네, 합의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그것은 언제 통과가 되는 겁니까? 3월 9일까지 본회의를 통과시키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날짜는 반드시 가야 된다. 언제까지 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사실 9일. 이것도 미국에서 날짜를 정해준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라는 여러 가지 뭐 문제 지적도 있긴 합니다만 합니다만 이제 그것이 정해지지 않으니 지금 관세를 다시 올리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하고 있어서 만약 국회가 적극적이지 않는 모습처럼 보여진다면 그게 오히려 지금 경제 상황을 조금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어서 국회는 정확하게 처리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3월 9일로 잡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달 정도의 논의 과정을 거치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한 달 정도를 한 달 정도의 말미를 잡고 2월 9일 날 저희가 이제 특위를 꾸리는 거니까요. 2월 9일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꾸린다. 지금 재경위에 법안이 가 있는데요. 관련돼 있다고 생각하는 상임위가 이제 산업위, 뭐 정무위 일부 그리고 외통위도 살짝 이렇게 거치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합의는 재경위, 정무위, 산업위 위원님들을 중심으로 아마 좀 꾸릴 것 같기는 한데 그렇게 해서 거기에다 입법권을 부여해서 해당되는 법안을 다 받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한 달 정도면 가능할 것 같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많은 언론들이 쏟아내고 있는 주요한 법안은 검찰개혁 관련된 법안입니다. 어제 저희 의총했었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보안수사권이 아니라 보안수사 요구권으로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말씀 주신 그대로 검찰 중수청 내부의 수사관들을 이원화가 아니라 일원화. 저희 단독을 일주일 먼저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니까 이제 그렇게 확정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 일을 둘러싸고 언론 보도를 살펴보니 보수 언론들은 대통령마저도 보안 수사권을 주라고 하는데 여당이 문을 막아버렸다. 뭐 이런 식의 보도. 제가 보니까 중앙일보 제목 같은 경우에는 한겨레도 이 대통령 보안수사 예외로 내도 도로검찰청 퇴로 차단 뭐 이렇게 쓰기도 했고요.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 당부에도 여당 마이웨이 보안수사권 못 준다 이렇게 스크랩을 많이 하셨네요. 썼습니다. 사실 보안수사권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그 공소청에 수사권을 일부라도 남기느냐와 관련한 부분은 형사소송법을 논의할 때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설치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당은 약간 원칙은 그러니까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다라고 하는 원칙은 정부에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수사 기소가 완벽하게 분리되었을 때 생길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이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수사 기소가 완벽하게 분리된 게 아니라 같이 쭉 이어지는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완책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형사법 개정을 논의를 할 때 검찰개혁 추진단에서 같이 좀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그 해당되는 부분을 약간의 이번의 대상은 아니지만 조건부로 이렇게 넣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안수사권을 주지 않는다.
그리고 수사권이 없어진다. 그러면 시스템이 어떻게 정비가 되어야 되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정부가 조금 고민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저는 뭐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던 야 이거 정말 예외적으로 아무리 시스템을 정비해봐도 가능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네. 라고 하는 것들이 만약 있다면 그런 것들은 저희가 형사법 논의할 때 또 충분하게 검토하고 심의해야 되는 거죠. 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언론이 이렇게 양갈래로 나뉘어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진의는 이런 내용이 있는 거다. 핵심은 수사 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을 분명히 천명하는 네네. 것이고 그에 따라서 또 이원화로 해서 뭐 어떤 등급을 나누는 방식으로의 구조를 만들어가지 않는다. 예, 뭐 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합의가 된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수사 범위도 9개로 정해진 겁니까? 줄인 겁니까? 수사 범위는 저희가 6개 정도로 좀 줄였습니다. 예. 6가지로. 예. 기존에 있었던 범죄 중에서 선거 범죄, 공직자 범죄 그리고 이제 그 대형 참사 네. 관련한 범죄를 빼고요. 사이버 범죄도 그냥 사이버 범죄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사이버 범죄 중에서 국가 기반 시설을 공격하는 범죄와 네. 첨단 기술 범죄에 하나는 것으로. 이게 네. 이제 미국의 FBI가 예. 하는 그 수사를 하는 대상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축소한 예. 6개의 범죄로 6대 지금 범죄. 6대 범죄로 해서 저희는 어쨌든 안을 정부에 넘겼고요. 정부는 거기에서 뭐 이제 검토를 해서 우리는 하나를 더 중수청에 기능을 줘야 될 게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하. 네, 그런 상태인 거죠. 정부가 또 추가로 요청하게 되면 다시 또 조율이 가능한 겁니까? 그건 이제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예. 그 필요성에 대해서 원님들이 충분하게 논의를 그렇군요. 한다면 정부가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키포인트가 있을까요? 아직 뭐 그게 특별하게 들어오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네, 그냥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할 때는 수사의 대상 범위를 좀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공소청 그러니까 저희 공청회 하고 그리고 예. 이제 의총을 할 때 선거 범죄 이건 뭐 너무 기간이 좀 이렇게 촉박한 건데 6개월 안에 거의 끝내야 되고 하는 건데 이게 잘못해서 왔다 갔다 하다가 기간을 뭐 놓치거나 하게 되는 네. 경우들은 뭐 만들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모든 범죄는 사실 처음은 국수본에서 시작되는 그쵸. 거고, 예, 그 다음에 아닌데 중수청에서 우리가 땡겨가야 되겠는데 이렇게 예. 되면 이제 그 기간이 또 사라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은 그냥 하게 놔두는 게 낫지 않냐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판단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정부는 조금 더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지난번에 의총하면서 나왔던 얘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조금 축소를 한 부분이고요. 정부는 정부의 의견이 좀 있을 수 있어서 그것은 아마 추가적으로 제 입법 예고할 때 네. 어떻게 올지는 아마 제 입법 예고 전에 음. 해당 상임위원님들께는 보고는 드리고 네. 아마 제 입법 예고를 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면 그럴 수 있을 것 어제 같습니다. 의총에서 논의한 핵심 내용이 주요 뼈대가 되어서 네. 중수청, 공소청 이제 조직과 설치법에 대해서는 요 맥락으로 정리가 돼서 통과가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완벽하게 이제 저희는 당의 의견으로 네. 당은 이렇게 의견을 조금 모았다. 모았습니다인 것이어서 예. 이런 것이 이제 정부가 1차적으로 입법 예고한 내용과는 좀 차이가 그렇습니다. 있는 거는 맞아서 예. 정부가 이제 어디까지 이것이 재입법 예고를 하는 과정에서 예. 이거는 바로 그렇지. 요거 정도는 이렇게 뭐 할수 우리도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예, 하는 예. 게 있을 수도 있고요. 요거는 정부안을 가지고 조금 더 심의 과정에서 논의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 그 당의 의견이라고는 해서 정부에 넘기기는 합니다만 네. 그것이 완벽하게 제 입법 예고에 들어갈 것이다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 수정될 수도 있습니까? 정부에 의해서? 왜냐하면 그 당이 수기하고 대통령께서는 당이 수기하고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저희는 수렴하라. 그렇죠. 수기를 한 내용을 예, 드리는 것이고 거고. 정부는 다양한 당뿐 아니라 여러 예. 분야에서로부터 예. 수렴을 하는 예. 과정을 거치겠죠.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는 부분과 예. 조금 당에서는 요구했지만 저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정부안에 넣고 예.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한 번 더 바꿀 수 논의를 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예. 하는 그 과정은 걸칠 수 있다고 그렇군요. 봅니다. 예.
자, 이거 너무 많아가지고요. 예. 빠르게 여쭤보겠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그 검찰 개혁 관련해서 중수청, 공소청, 법안은 당의 의견을 모은 것이고 이게 또 정부로 가서 정부의 그 수렴 과정에서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조금 지켜봐야 된다. 그렇습니다. 일단 당의 의견을 예. 모은 것이다. 여기까지 네네. 말씀해 주신 걸로 종합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법원조직법, 그다음에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그리고 형법 개정안, 법 왜곡죄 등과 관련된 건데요. 이 법원 사법개혁과 관련된 법안들도 현재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조만간 네, 통과가 되는 겁니까? 그것도 논의를 먼저 좀 그 정책위 차원에서 이해관계 당사자들 그리고 네. 해당 이제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뭐 길진 않지만 한 번 정도 제대로 이제 수렴하는 과정을 좀 거쳐야 된다고 보고요. 네. 그것과 관련한 절차를 다음 주 중에는 좀 밟으려고 하고요. 밟고 난 이후에는 법안이 좀 논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과정이 끝나는 대로 법사위에서 네. 뭐 법원 조직법 관련한 내용이라든지 또는 이제 그 재판 소원과 관련한 내용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논의를 시작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아마 2월 말 정도에는 어떤 구체적인 뭐 안으로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지금 많은 분들이 그 김건희 씨에 대한 1심 선고 그리고 어제 있었던 명태균, 김영선 두 사람에 대한 무죄 선고 이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상당히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이제 대중의 평가 속에서 민주당이 대법원 증원, 뭐 재판 소원 그리고 법 왜곡죄 도입 뭐 이 등등에 대해서 손질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게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논의가 가고 있는 건지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네, 법 왜곡죄는 이미 그 법사위를 거쳐서 본회의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본회의 계류되어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보면 간첩죄하고가 이렇게 붙어서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법 왜곡죄가요? 그러니까 형법 사항이어서 그게 같이 이제 포함되어서 나와 있는 상황이고. 법 왜곡죄에 해당되는 내용 중에 조금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일정 부분 그 법사위원님들하고 한번 논의를 좀 해서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만 조금 덜어내고 처리를 하는 방식이 되는데 그게 아마 2월 말 정도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저쪽 당에서는 어차피 이거 간첩죄만 하면 그냥 통과시키지만 해당 부분 법 왜곡죄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필버가 들어갈 거여서 저희가 이제 그런 그 개혁 입법과 관련한 것은 법원 조직법이나 재판 소원과 관련한 어찌 보면 뭐 필버 주간이 될 수도 있겠어요. 다시 또 필버 주간으로. 그래서 국회법을 지난번에 저희가 통과를 시켰죠. 그나마 이제 상임위원장님도 사회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 그 신년 회견이 있었는데요. 그 국민투표법을 먼저 손질을 해서 개헌할 수 있는 토대를 좀 구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야당 대표도 헌법 개정을 얘기했으니 이번에는 국민투표법부터 좀 손질을 하자라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국민투표법은 그냥 자연스럽게 행하기 위해서 그냥 논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10년 지나지 않았습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이거 위헌소지가 이거 위헌소지 있어서 좀 정리를 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연령과 관련한 부분도 있고 우리가 이제 어쨌든 개헌을 하는 게 너무 어렵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그 시작을 하는 부분을 조금 더 연하게 만들어 놓자라고 하는 거여서 이거는 개헌과는 별개로 개헌과는 별개로 이건 뭐 절차법과 관련한 부분이어서 절차와 관련된 부분이니 이거는 가능하면 상반기 중에 정리를 해놓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합니다. 상반기 중. 그러니까 지방선거 때 개헌은 어렵다고 보시는 거군요. 사실 저희가 이제 5.18을 헌법 전문에 넣는 그걸로 해서 약간 원포인트라도 하고 싶은 마음은 분명히 한병도 있는데요. 원내대표도 그 얘기를 또 하셨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그 가능하면 2월, 3월이라도 요거 좀 하고 지방선거 때 뭐 이렇게 좀 하는 방법까지를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타임라인을 잡으면 반드시 안 들어줘요. 그 타임라인에 이렇게 가는. 그래서 조금 더 여유가 있게끔 하는 방식으로 한번 열어놓고 논의를 해야 오히려
논의가 차라리 잘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리고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저 국민의힘에서도 개헌과 관련한 얘기를 하고 네. 있으니 그러면 절차법부터 이제 먼저 하자. 그 예. 부분은 크게 동의한 거 아니냐. 그러면 이것도 대미투자특별법처럼 언제 안에 좀 처리하자. 이렇게 예. 차라리 뭐 좀 합의하는 거 네.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네요. 예. 예. 뭐 말씀 나온 길에 장동혁 대표 교섭단체 연설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 거의 필버 수준의 40 몇 분을 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예, 좀 길기는 예. 했는데요. 예. 사실 뭐 내용적으로 크게 이렇게 저희가 아주 귀담아 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이제 대안을 제시, 예. 정책을 제시 이렇게 되면 예. 저거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예. 건데 예. 야당이지만 좀 훌륭하다. 뭐 예. 이렇게 하고 대통령님 스타일 보시면 그 안 괜찮던데 그런 건 그렇죠.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해봅시다. 이렇게까지 하실 예.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주 귀를 쫑긋 세우고 예. 들었는데. 듣고 제가 이제 그 원고가 먼저 나왔길래 원고를 먼저 읽어보긴 했습니다만 예. 크게 음. 예 그렇게 감흥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뭐 다만 선거 연령을 16세로 낮추자라고 낮추자. 하는 아주 충격적인 예. 말씀을 하시길래 교실을 정치화하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그거 절대 반대. 안 된다고 예, 선거 하셨었죠. 연령 인하에 예, 대해서는 하는 거 완전 절대 안 된다고 반대였는데. 했죠. 그래서 18세로 낮출 때도 반대를 했었었고요. 네. 18세로 낮췄던 것은 18세 중에서도 이게 보니까 그 조금 일찍 가가지고 대학생인 그렇죠. 예 18세가 있고 빠른. 여전히 고등학생인 18세가 있긴 네네. 한데 대학생인데도 투표를 못하는 네. 그게 있었어서 그 연령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한 18세까지는 낮춰도 되겠다라고 해서 그때 이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었는데 16세면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되는 거죠. 네. 예,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되는 건데 네. 그러면 이제 늘 얘기했었던 교실의 정치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네. 준비가 먼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민교육, 민주시민교육이 먼저 들어가야 한다. 네. 투표가 가지는 의미와 그렇습니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예. 정치적 색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 그 주권자로서 그런 것들을 그 행위를 하는 것이 주는 중요점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먼저 교육이 돼야지만이 되는 예. 건데 그게 만약에 그 논의를 할 수 있다. 그런 네. 것들이 그 학교 현장으로 들어가는 것들을 논의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국민의힘에서 동의해 주면 저희는 뭐 그러면 선거 연령을 하향하는 거에 대해서 열어놓고 논의해 볼 수 있다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학부모님들이 걱정이 많으시기 때문에 네. 학부모님들이 그 학교 현장이 정치화되는 것에 대해서 불안감이 있으셔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저희가 시민교육을 시키겠습니다라고 네. 하는 게 먼저 된다면 조금 안심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왜 이걸 한다고 보십니까? 왜 주장한다고 보세요? 16세 선거 연령. 그건 이제 아마 그 뭐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의 청소년들이 10대들이 상당히 보수화되는 것 같다. 그래서 일단 이 문을 열면 예. 우리에게 좀 유리해지는 거. 국힘에 유리할 거다 정치적으로. 예. 근데 그게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예. 그렇죠. 네. 그렇게 내려가야지만이 표를 더 끌어모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그 외에 이제 학교 현장에 대한 고민이나 정말 배려, 고민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진지한 검토 이런 게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거는 급하니까 문부터 열자 이런 거 아닌 것 그런 것 같은데 좀 답답하죠. 그리고 어제 그 의총장에서 합당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오늘 아침 동아일보 단독 보도를 보면 민주당 안에서 그러니까 그 정청래 대표가 합당을 선언한 이후에 만들어진 문건이 폭로가 됐어요. 그 대외비 문건에 따르면 그 조국혁신당하고 합쳤을 때 뭐 이후에 지방선거에서 공천이나 뭐 출마자 문제는 어떻게 하고 그리고 지금 현직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지명직 최고위원회 배분을 하고 뭐 이런 등등의 내용들이 좀 나와 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나누어서 어제 의총에서는 합당 관련한 얘기는 전혀 없었고요. 합당 관련한 부분은 그냥 그 당대표께서 경청의 시간을 갖겠다 얘기를 듣겠다고 해서 지금 이제 초선 의원님들도 만나시고 오늘은 이제 뭐 저희 그 중진 의원들도 좀 보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는 없었습니다. 아마 이제 그렇게 하고 어제는 뭐 사실
검찰개혁 관련한 네. 정책의총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 문건은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도 이제 보고받거나 이게 진행 중이거나 하는 걸 전혀 몰랐었던 예, 그렇죠. 내용이고요. 예. 아마 최고위원들도 아마 다 모르시지 싶습니다. 예. 그래서 짐작을 해보면 예. 당대표가 합당을 추진한다라고 한 제안을 하는 선언을 하고 난 이후기 때문에 예. 아마 실무단위에서 아, 합당을 하게 된다면 실무 검토 문건. 지금까지의 사례를 보면 네. 사례 중에 가장 근접한 것들을 보면 어떤 사례가 있었고 그에 따르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정도를 아마 만든 게 아닌가 싶기는 하네요. 네. 그러니까 실무 차원에서 뭐 대표가 이런 선언을 했으니 실무자들이 좀 이거 뭐 검토 문건이라도 만들어서 한다면 이렇게 진행되는 거 아니야?라는 걸 만들었던 걸로 보인다. 쓸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 뭐 당대표 합당 제안하고 정책위원장께서도 이 문건을 못 보신 거죠? 못 본 거 정도가 아니라 처음 듣는 얘기여서 저는 어제 사실은 저희 지역위원회에 예. 그 뭐 운영위원들 예. 확대 운영위원회를 했거든요. 한 어. 28분 정도가 되는데 예. 요걸 좀 물어보고 싶어서 합당. 예, 합당 관련해서 의견. 예, 의견을 좀 묻기 위해서 제가 이제 물론 제가 그 해당 지역을 대표하고 있긴 하지만 네. 그 당원들의 의견을 전부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당원들 중에서도 조금 대표성을 띠고 있는 분들이 다 이제 뭐 위원장 맡고 계시거나 또 시의원, 구의원 뭐 이런 네. 핵심 당직자들이어서 어제 급하게 해서 저녁 7시 반에 저희가 좀 모여서 얘기를 들었는데 생각보다 반대가 좀 많으세요? 네, 많더라고요. 예. 생각보다. 그래서 저도 반대가 좀 있을 거다라고 예, 예. 하는 생각은 했지만 제가 짐작했던 것보다도 네. 훨씬 더 반대가 여론이. 예,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어떤 정보도 주지 아니하고 네. 먼저 의견을 물었었어요. 먼저 이제 비밀 투표를 하고 찬성한다 반대한다에 표시하게 하는 예. 투표를 하고 그거를 이제 공개를 하고 난 뒤에 예. 표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라고 하고 자 그러면 이제 편안하게 의견들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라고 했더니 이제 나는 이렇게 해서 찬성한다 나는 이렇게 해서 반대한다라고 하는 게 거의 지금 이제 나오는 의견들과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이제 하나 그 조금 이제 그 여성 대의원이 해준 얘기는 네. 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이제 조국 혁신당의 그 관련한 해결되지 않은 문제 하나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성비 사건과 관련한 네. 문제. 그게 제가 보니까 그 당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좀 상당한 것 같습니다. 강미정 대변인 사건과, 네, 관련해서 이 처리하는 문제가 네, 그게 왜 정리가 되지 않고 있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클리어가 잘 안 예, 됐다. 안 되는 부분에 대해 그러니까 여성 청년, 여성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이 좀 매우 좀 그래서 매우 강한 어조로 얘기를 반대한다는 반대를 뜻을 한다는 뜻을 얘기하기도 하고 생각보다 이 합당 추진이 그 당원 투표 전당원 투표를 붙이자는 게 이제 정청래 대표의 기본 판단과 입장인데 대체로 전당원 투표로 가면 찬성 여론이 높을 거야라는 어떤 인식과 달리 부결될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저는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생각보다 합당은 쉽지 않다. 생각보다 그 흔히 말하는 압도적인 동의율 이런 것은 나오기가 그닥 쉽지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어제 핵심 당직자들이 되게 이제 지역에서 당원들 많이 만나시는 분들이어서 그래서 사실 저 조금 충격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나오는 지금 여론조사 비율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중도층이 반대율이 좀 높다라고 하는 건 했지만 핵심 우리 지지층은 그래도 찬성률이 좀 높은 것으로 나왔는데 핵심 당직자들이 반대가 좀 더 훨씬 높아서 그래서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조금 더 정돈이 안 되는 것 같구나라고 해서 이 부분은 이제 너무 오래 지속되는 것은 좋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당 대표께서 지금 이제 경청의 시간을 가지시고 다 이렇게 만나시고 하기 때문에 그 의견들을 다 들으신 다음에는 그걸 가지고 어떤 합당을 제안할 때도 어찌 보면 이제 크게 결단을 통해서 진행을 한 부분인데요. 경청의 시간이 마무리되는 시점에도 역시
큰 경청을 그럼 언제까지 합니까? 아마 지금 이제 개별적으로 보시는 최고위원들과는 개별적으로 예, 좀 예. 보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조금 그룹핑으로 이렇게 예. 만나서도 예. 얘기를 다 들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는 이제 요거는 우리 이제 의원들과의 네네. 뭐 얘기일 거고 네. 또는 이제 원외의 의견 아이고야. 또 그러면은 있을 수도 있겠죠. 경청의 과정이 굉장히 길겠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네. 저는 뭐 그 제대로 다 의견들을 좀 듣는 들어야 것이 된다. 필요하지 않나 예, 싶기는 예. 합니다. 다만 다만 이제 그러는 과정에서 점점 더 당이 이렇게 일종의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된다든지 조금 네. 더 약간 갈등의 양상이 지속되는 것은 좋지가 않을 것 같아서요. 만약에 그게 지속된다면 그렇게 되지 않도록 또 그 결단하고 의견을 또 중지를 빨리 모으고 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나 네. 싶기도 하고요. 대통령께서 어제 2차 특검으로 조국혁신당이 예, 예. 추천한 권창영 변호사를 지명하셨습니다. 네. 어떤 맥락이라고 보십니까? 민주당에선 당연히 민주당의 그 추천한 인사를 지명하지 않을까 기대하지 않으셨나요? 꼭 그런 건 아닙니까? 꼭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저는 꼭 그런 건 아니고 예. 저희가 추천한 후보나 또는 조국 혁신당에서 추천한 후보나 다 뭐 괜찮으신 분이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뭐 오롯이 그 대통령님의 판단. 그 판단이셔서 예. 예.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전준철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수부 검사 출신이시고 권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판사 출신이셔서 그 민주당에서는 검사 출신, 뭐 이성윤 라인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권 변호사님은 판사 출신이어서 이제 둘 간에 어떤 분을 선택할 건지 상당히 이제 주목이 됐는데 이제 역시 판사 출신의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분을 그 지명을 해서 여기엔 또 어떤 속뜻이 담겨 있나 그건 저희가 잠시 후에 그러니까 이건 뭐 이제 우상호 전 수석이 오시면 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당에서 추천이 아니라 예. 그분이 이제 걸어왔거나 했던 것에 대한 능력. 부분들을 좀 보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요. 끝으로 요거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동산과 관련해서 그 상당히 그 양도세 중과 유예는 없다. 없습니다. 그리고 네. 그 재경부 장관에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마는 없다. 아마를 두 차례 말씀하셨는데 아마는 아마 없다. 없다. 네. 예, 이거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오늘 중앙일보가 그 단독 보도한 내용을 보니까요. 네. 그 고위직 가운데 셋 중에 하나는 다주택자고 강남 3구 보유자가 1위에서 3위더라. 그래서 실제 요 청와대 내부의 참모들 그리고 여당 안의 의원님들 뭐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대체로 좀 물론 이제 집을 파는 게 핵심이 아니라 버티더라도 결국에는 그 세금은 내셔야 된다라는 대통령님 쪽으로 이제 말씀을 그냥 그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잘 알죠. 그러니까 빈말은 없다. 빈말은 없다. 예. 그리고 한 말은 꼭 약속을 지킨다. 말로 한 것은 지킨다. 네, 약속은 거죠. 지킨다. 예, 지킨다인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자연스럽게 예. 다주택자, 예, 불필요한 다주택, 네, 살지도 다주택자, 않으면서 예, 이런 부분들은 뭐 한 분 두 분씩 그 정리를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체로 정리는 예, 지금 이제 뭐 사실 그 정부 안에서 또는 네. 이제 청와대 안에서부터 먼저 그 흐름이 좀 시작이 네, 되었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물꼬가 이렇게 터진 상황이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 안에서도 좀 그런 흐름이 잡힙니까? 당이 조금 늦긴 합니다만 예. 저는 당 내에서도 그런 그런 흐름이? 것들을 예. 잡히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부동산 문제 너무 예민해서 정부 여당 안에 분위기가 어떤지 좀 여쭤봤습니다. 오늘 아주 매우 차분하게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